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해 대여섯 척에 불과하던 여수항 이팡 국제 크루즈선이 올해는 30척 가까이 들어옵니다. 전 세계적인 K컬처 붐의 영향에다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 관계 속에 대형 크루즈 여객선들이 여수항을 선택하는 건데요. 올해 개최될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연계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첫 국제 행사였던 여수 세계 박람회가 막을 올렸던 지난 2012년 5월. 여수항에 7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관광객 등 2,800여 명을 싣고 처음 입항했습니다. 해양 관광도시 여수시 크루즈 관광 시대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의 크루즈 관광 산업은 쉽게 연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여수항에 기항한 크루즈선은 지난 2013년 12차례를 기록한 이후 지지부진한 기항 실적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국 CM 바이킹사의 4만 7천 톤급 크루즈선을 시작으로 올해만 28척의 크루즈선이 기항을 결정한 겁니다. 이제 선사하고 협의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느냐. 그 협의 중인 건들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만 해서 28항차 3.5배 250%가 확대가 됐습니다. 국제 대형 크루즈선들의 여수항 기항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여행 수요의 회복과 함께 K컬처에 대한 국제적 호감도 상승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국제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CM 바이킹사 등 중국의 대형 크루즈 선사들이 일본 기항을 취소하고 여수로 잇따라 기항지를 변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수공영 항만공사는 여수항에 새롭게 기항한 크루즈선들이 정기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수항이 이용 관광객의 많은 호응을 느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부산, 제주, 여수로 이어지는 국제 크루즈 여객 항로에 큰 변화를 이끌게끔 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항 크루즈선 기항 증가라는 호재가 여수 세계 선박람회 국제 메가 이벤트와 더해져 지역 실물 경제의 실질적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5성급 호텔 건립이 추진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도 개발을 맡고 있는 시행사는 글로벌 호텔 기업인 메리어트와 호텔 경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높이 29층, 객실 300여 개 규모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를 거쳐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여수 경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40%대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연고지 우선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사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무작위 추첨이 아닌 출생지와 가족 거주지 등을 고려해 복부기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배치 초기에는 여수와 순천, 목포 등 도시권은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0여 명 늘리기로 했으며 증원 인력은 지역 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합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청사 위치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과 예산, 인구 등의 쏠림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지역 간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를 광주에 둘 것인가 전남에 둘 것인가 행정통합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불거진 주청사 소재지 갈등에 지역 정치권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초대 통합특별시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주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서 특별법안에는 청사를 광주와 전남 동부 서부 등 3개 거점에 균형 있게 분산 유지한다는 안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특별시장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정책과 예산, 인구 등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광주를 비대화되는 공룡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균형 발전을 하려면 이 통합시에 대한 소재지는 전남에 있어야 된다. 결국 청사 위치 논란을 해소하려면 각 지역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미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함께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인허가권을 넘겨받는 특례를 포함했습니다. 또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하는 조항 등도 핵심 대책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광주 구도심과 전남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도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혁신도시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주 혁신도시 주변에 생각하시면 저는 안 맞다 싶습니다. 주청사 확정을 미룬 채 지역 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광주 대구 광역단체장에 결선투표제를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와 대구 두 지역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을 시범 도입하자고 밝혔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제도를 없애고 의회 민심 비례성을 높이면 극우 내란 세력의 힘이 현저 약화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3,084억 원을 투입해 7만 3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공익활동형과 제조 판매 참여하는 공동체 사업단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